왜곡되지 않은 진실. 1762년 이모년, 이 해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역사는 이모화변이라 기록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뜨라. 지금의 문정전입니다. 높이 2척 5촌, 가로 세로 각 1척 5촌.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약 높이 75cm, 가로 세로 45cm.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갈 수 없는 너무도 작은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들어가거라. 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28살 청년이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8일 후 뒤주 속에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 이모화변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 묘호는 장조. 훗날 아들 정조가 폐위되어 뒤주에서 숨진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사도세자로 기억합니다.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입니다. 1735년 1월 21일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사실상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경효장 세자는 이미 1728년에 요절했고 영조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천재였습니다. 3세의 천자문을 읽고 5세의 소학을 익혔으며 7세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글씨를 잘 썼다. 활 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했다. 완벽한 후계자, 영조의 자랑, 조선 왕조의 희망. 그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무거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영조. 52년간 재위한 조선의 위대한 군주. 하지만 그는 평생을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왕위에 올랐던 영조. 그는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을 아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1749년 세자 나이 15세 영조는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대신들 앞에서 정사를 처리하라. 15세 소년에게 국정 전체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영조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내. 그녀가 남긴 한중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리청정을 하신 지 2~3년 후부터 세자께서 병환이 생기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놀라시고 두려워하시더니 점점 심해지셨다. 현대의학으로 추정하면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심한 경우 조현병.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그저 미쳤다는 한마디로 치부되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같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궁녀와 내시들을 이유 없이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가 직접 죽인 사람만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장이라 해도 세자의 정신 상태가 심각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질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선 정치의 가장 복잡한 구도, 당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중심은 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론이 두 파로 쪼개집니다. 벽파와 시파. 벽파, 치우칠벽, 물결파. 홍봉안, 정우겸, 김귀주, 보수적인 노론 핵심 세력입니다. 이들은 영조의 정책을 비판하고 세자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파, 떼시, 물결파, 홍인안, 한익모,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세자를 옹호했습니다. 이들, 벽파와 시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편 정조독살론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은 벽파, 삼촌 홍인하는 시파입니다. 친형제가 정적이었던 것입니다. 1762년 5월 22일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세자께서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가 기생집과 무당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영조실록 38년 5월 22일 세자의 비행 10여 가지가 낱낱이 고발되었습니다. 궁궐 밖 무단 외출, 사치와 향락, 궁녀 및 내시 살해, 의빈성 씨 학대, 정사 태만. 영조는 경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세자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실이었으니까요.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폐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묘안을 냅니다. 세자의 의대를 벗기고 서인으로 삼는다. 세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혜경궁 홍씨와 손자인 세손 이산도 함께 폐위시켰습니다. 한순간에 왕실 가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전하, 세자를 죽이지 마시고 뒤주에 가두시옵소서. 그러면 며칠 후 스스로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왕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세손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자를 사약으로 죽이면 영모로 간주되어 세손도 죽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뒤주에 가두면 병사로 처리되어 세손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빈 이씨의 계산이었습니다. 전편
정조 독살론에 등장했던 이사는 이렇게 폐위가 되면서 10살 때 절명한 큰아버지 효장대군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그러면서 왕실 장자의 아들이 되어 훗날 정조임금이 됩니다. 윤 5월 13일 정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높이 75cm, 폭 45cm. 무릎을 안고 웅크려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나무 뒤주는 찜통이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물 한 모금 없고 배설도 그 자리에서 윤 5월 14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 5월 15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 5월 16일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경궁홍 씨가 작성한 한중록에는 이렇게 그녀의 절규가 기록되었습니다. 세자께서 뒤주 안에서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외치시는 소리가 궁궐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오나 아무도 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안입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록에서 아버지가 세자를 구하려 했다고 기록했지만 영조실록에는 홍봉안이 뒤주에 가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나옵니다. 노론 탕평파의 우두머리이며 영조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그는 세손,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중록 전문가 정병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중록은 홍씨 집안의 변명서다. 해경궁은 친정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홍봉안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일물을 바쳤고 세자의 스승들 유배를 주창했으며 세자 처분 직후 삼정승이 할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 5월 21일 오전 8일째 되는 날,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뒤주를 열게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 28세. 영조실록의 기록. 상께서 뒤주를 열어보시고 통곡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아비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구나 하시니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후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하면 슬픈 사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 260년이 지난 지금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정신질환자였다. 주장 근거, 한중록의 상세한 증언, 영조실록의 기록, 정조가 김조순에게 한 말, 장원세자 묘지명. 선대왕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심지어 아들인 정조조차 아버지의 정신질환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역사학자 이덕일의 주장, 노론 벽파의 모함, 한중록은 조작, 영조와 노론의 정치적 제거, 사도세자는 미치지 않았다. 단지 정치적으로 제거되었을 뿐이다. 세 번째 해서 둘 다 사실이다. 정병설 교수 등 주류 학계의 견해, 정신질환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용도 있었다. 개인의 비극 더하기 정치적 비극. 한중록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의견, 직접 목격자의 증언, 다른 사료와 대부분 일치, 궁중 세부 사항 정화, 반대 측 의견, 친정 변호 목적, 일부 사실 왜곡, 정치적 문서. 영조실록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의견, 공실 기록, 복수의 사관 기록, 반대 측 의견, 정조가 일부 내용 삭제, 노론 사관의 편향 가능성. 그 외 증거들이 있습니다. 1. 정조가 김조순에게 한 말. 2. 장원세자 묘지명. 3. 사도세자가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 이 모든 자료가 세자의 정신질환을 뒷받침합니다. 우선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해 외척이자 신복인 김조순에게 비밀리에 한 말이 영추녹음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없이 사도세자의 병에 대해 언급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변호하려 했던 인물인 정조가 사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조가 직접 작성한 현룡원지에 모년 이전에 환우가 침독했음이라 적었고, 이것을 바로 묘 속으로 묻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정조 사후에 출간된 홍제전서에 수록되어 비로소 공개되었습니다. 이 역시 즉위식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천명한 정조가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이며, 무덤 속에 함께 매장했다는 것은 후대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정조의 의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고려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정신병이 심각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증거로 사도세자의 친필서안이 200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남겨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조 사후 혜경궁옹 씨가 1806년 동생 홍낙윤에게 집안에 흩어진 영조, 장조, 정조의 편지를 정리해 책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여 총 58첩을 제작, 홍봉안 집안에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원본은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일본으로 반출하여 현재 야마구치 현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두한 서울대국문학과 교수가 일본 도쿄대에서 발견한 조선시대 영조, 장조, 정조 3대의 편지 58첩 중 11첩 촬영본에 있는 실제 기록입니다. 편지 1.
1749년 14세. 내 나이 올해로 이미 15세의 봄을 넘긴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숙종대왕에 능해 나아가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불신으로 조상 참배조차 못하는 처지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자신의 자격지심과 소외감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편지 2. 1753년 또는 1754년 18세 혹은 19세. 나는 원래 남 모르는 우라의 증세가 있는 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 열은 높고 우울증은 극도로 달에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씻어내는 약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도세자가 스스로 우라증이 있다고 고백하며 미칠 듯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영조에게 알려질까 두려움에 장인에게 남몰래 약을 구함으로써 공식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 3. 1754년 10월 또는 11월 19세 혹은 20세. 이번 알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병이 만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편지 4. 1756년 2월 29일 21세.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어서 나을 기약이 없으니 다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민망해할 따름입니다. 죽기 6년 전. 나을 기약이 없다. 병이 심각하고 만성적임을 본인도 인정합니다. 편지요. 연도 미상 여러 차례 반복. 나는 겨우 자고 먹을 뿐 허황되고 미친 듯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4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편지가 왜 중요할까요? 1.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2. 공식 문서가 아니라 꾸밀 필요가 없었던 사적인 편지입니다. 3. 장인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편지입니다. 4. 남몰래라는 표현으로 비밀스럽게 병을 숨겨야 했던 상황을 암시합니다. 5.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보관한 것으로 보아 홍씨 집안의 대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발견된 사도세자의 편지로 학계 평가를 보겠습니다. 권두한 교수, 공식 문서 외에 사도세자의 사적 심경이 담긴 편지가 발견된 건 처음. 안대회 명지대 교수, 역사의 모호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정병설 교수,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본인의 직접적인 증언. 현재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 의견은 명확합니다.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질환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함께 잠든 융릉이 있습니다. 1899년 고종은 증조할아버지 사도세자를 황제로 추존했습니다. 장조 의황제. 아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기고 매년 13차례 현룡원을 찾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만약 사도세자가 지금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가혹한 아버지, 무자비한 정치, 그리고 냉혹한 왕실제도.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뒤주는 남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아들 정조가 남긴 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그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긴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 미치광이와 정치적 희생양. 사도세자는 그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극적으로 짧은 삶을 산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화는 철종, 왕이 된 농부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